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토요일, 아니, 무슨 요일이요? 무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정신 차리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먼저 채팅창이 열려가지고. 다들 또 스몰 토크 하고 계셨네요. 네. 식장 탈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뒤풀이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최연희님. 했어요. 뒤풀이 하셨어요? 했어요. 간단하게. 저랑 그 최란, 연보배, 그리고 이주원 이렇게 넷이 했습니다. 박종현 빠지고. 왜냐면은 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신랑은 또 보내줘야 되거든요. 아이, 벌써 새 신랑이야. 집으로 바로 갔어. 아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어. 그냥 그 멤버들이 싫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어 우리. 종윤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원이한테만 끝나고 우리 이제 여자 셋이 내려가다가 늦긴 했는데 너무 늦었지? 서로 이런 눈치 보다가 내가 그냥 야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좀 아쉬운데 간단하게라도 조금 먹고 갈까? 한잔 할까?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주원이도 그럼 연락해볼까? 언니 해봐요. 주원이 형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종윤이 부르라고. 아니, 주원이 형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누구 멤버들이랑 이제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간 걸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럼 자기 안 불렀다고 되게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종윤이는 우리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른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말은 걸어보지.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종윤이는 어떻게 안 되겠지?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새신랑이니까 집에 일찍 가야지 막 다들. 새신랑이하고 다른 거 똑같지. 데이비드님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님 감사합니다. 네, 또 귀중한 돈 감사합니다. 네. 나 몰랐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 라이브는 일반 동영상이랑 그 조회수 수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라이브가 더 비싸요? 아니 더 싸요. 그렇더라고요. 몰랐어요? 전 라이브를 안 해봐서 유튜브로. 그 당군 영화 리뷰하는 거 라이브 아니에요? 라이브는 다른 플랫폼에서 치즈직이라는 다른 플랫폼에서 하고 편집된 것만 유튜브에 올려요. 전 유튜브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네, 제 채널에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게 똑같은 줄 알고 라이브 할 때 슈퍼챗 막 그렇게 막 뭐 써달라고도 안 하고 너무 많이 쏘면 너무 많이 쏘지 마시라고 막 이러는데 쏘세요 좀 파파. 뭘 그런 걸 근데 빼요. 지금 싸주고 아니 고맙지. 근데 보니까 지금 알았어. 2년 지금 알았어요. 라이브는 조회수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라이브는 이게 들락날락하면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료 측정이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런가? 그리고 중간에 광고 안 나오잖아. 아니 그 동영상도 보다가 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제 그러니까 조회수가 예를 들면 라이브가 10,000 해서 되면은 진짜 10,000명이 이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끼리 다 해서 이제 10,000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있어. 라이브 컨텐츠를 그대로 올리면 그 조회수 약간 허수가 있어요. 최현님 더 싸구나. 많이. 라이브 중간에 광고 나와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슈퍼챗을 제가 이제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하다. 정도로 싫진 않아요. 권장하진 않지만 저희가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부하진 않아요. 이거 왜 안 열리네?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어요. 있는데. 종이 뭐 하세요? 이게 더 편해가지고. 왜 갑자기 또 힙한 척 하세요? 아니 너 원래 맨날 이거 했잖아. 근데 이게 왜 저거다. 갑자기 안 된다. 모르겠어요. 느려졌네. 노트북 바꿀 때가 됐어요. 뭐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뭐 여기 핸드폰에 또 있으니까요. 전 또 이게 종이 있잖아요. 종이 보세요. 아니 왜? 나 종이 보는 게 불편해. 난 종이가 진짜 편한데.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도 이렇게 화면으로 열렸다. 이게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불편하더라고 더. 저는 어디 가면 이게 패드로 줄 때가 있어요. 종이 없냐 그래요. 그래서 뭐 쓰기도 편하고 훨씬. 나도 정민주님 한번 불러달래요. 정민주님. 영광.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영광이에요. 민주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상도 조절이 안 되시는 거는 이제 본인 핸드폰. 본인이 해상도 조절하시는 거. 설정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 가시면 자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화질로 볼 수 있거든요. 보통 1080이 고화질입니다. 본인 거가 설정이 자동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래 맞아. 보통 자동으로 해놓죠. 그렇습니다. 미키 17 오늘 월간 반내버스 3월호고요. 미키 세븐틴은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영화였어요. 와우.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를 이게 내가 아무리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나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봤어. 근데 그 예고편 봐도 무슨 영화인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일부러 아무것도 안 보고 봤는데 얘기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가장 화제작이고 영화관에 지금 영화가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제가 봤는데 개봉관이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다른 거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이 영화 보기가? 아니 다른 영화가 이 영화가 다 잡고 있어서 이게 워낙 그 개봉관 수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기생충으로 이제 세계적인 영화상 상을 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이렇게 경지에 딱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들 안 그러고 싶어도 봐야 된다. 약간 이게 깔리나 봐. 그러니까 사실 기생충 전에도 이 감독님 영화가 워낙 그쵸. 좋아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기생충 때문에 이제 완전 이게 딱 찍으니까 이 기대값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도 다 할리우드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기대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미키 17 영화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작품이고요.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사실 팬티요? 로버트 팬티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한테 팬티라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발음했어야 되는데 로버트 패틴슨. 네, 패틴슨. 패틴슨. 그 유명한 영화 갑자기 제목이 또 기억이 안 나냐? 이클립스가 아니라 뭐죠? 트와일라이트. 더 배트맨. 트와일라이트. 네. 네. 트와일라이트로 워낙에 그 꽃미남 배우로 정평이 나 있던 배우라서 그 다음 작품들 이 로버트 패틴슨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 기대를 하고 봤는데 사실 트와일라이트 이후로는 이 미모가 돋보이는 영화는 없었어요. 그쵸? 그 영화가 지금 약간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배우 자체도 너무 미모로 꽂히는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트와일라이트이 약간 감성이 10대 감성이잖아요. 청춘 느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근데 그 뭐랄까 그 하이틴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 감성이 여자들한테는 막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히트를 한 거고 사실. 왕자님이거든. 네. 진짜. 테넷에서 엄청 멋있었다고.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트와일라이트에서의 느낌은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이제 연기력으로 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약간 얼간이 같은 역할을 연기해서. 사실 더 배트맨에서 약간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거기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얼굴을 몇 번 봤던 것 같으나 잘 모르는 배우 나오미 아키에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요? 이게 이제 주인공의 여자친구죠. 나샤 역할을 맡았고 스티븐 연 배우가 나옵니다. 주인공의 친구. 그리고 토니 콜렛하고 마크 로팔로가 또 중요한 역할을 연기를 했죠. 연기를 뭐 워낙 잘하는 배우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 유명하고. 그쵸. 네. 자, 일단 저희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상 물어보죠. 어떻게 보셨는지, 추천할 만한지, 재밌는지. 저는 추천이죠, 당연히. 추천. 당연히 추천이죠. 강추. 강추. 예. 저는 추천은 맞습니다. 근데 강추는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럴 줄 알았어. 왜? 누나 성향상. 왜요? 그럴 것 같았어요. 나 봉준호 감독 영화 되게 좋아해. 근데 좀 아닐 것 같았어요. 왜? 그냥 느낌이. 아니, 그냥 느낌이가 어딨어. 그러니까 왜 구체적인 증거를. 누나의 그동안의 어떤 이 성향상.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이유를 하나만 대보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대보라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의 분위기라던가. 그러니까 누나 약간 그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고 이야기가 좀 재밌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로물루스나 보면 글래디에이터 2 이런 거. 글래디에이터도 무조건 재밌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랑 좀 결이 다르잖아요. 뭐 우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보셨겠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했는데 역시 제 예측이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콩두목님도 저도 강추는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 이유가 저는 사실 되게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죠. 네, 할게요. 일단 어떤 영화인지 뭐 스토리는 아니고요. 그냥 간략한 설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랑 마카롱 사업을 하는 동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빚을 진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미키 반스라는 주인공입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고요. 근데 얘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기는데 이 사채업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채업자가 돈만 받으면 끝나는 인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은 이미 너무 많고 얘가 하루라도 이 납기를 어기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요. 그 죽이는 과정을 엄청 즐기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신체 절단하고. 네, 막 톱으로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아예 지구를 떠나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튀어야겠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2054년이니까. 그래서 이미 지구가 많이 황폐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키도 이제 딴 행성으로 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무나 안 내보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키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은 일단 무조건 우주선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직업을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직업이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이에요. 익스펜더블이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말 그대로 보면은 뭐 소모품, 소모용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소모용으로 쓰이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뭔가 위험한 상황에 다 직접 자기가 가서 노출되고 심지어 죽으면은 복제하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또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면요. 기억이나 인식 같은 거를 하드웨어에다가 다 옮겨놓고 몸이 죽으면은 몸만 새롭게 복제해서 거기다가 기억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약간 죽는 사람. 실험용주의예요. 네.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실험하는 사람. 그래서 막 그냥 마치 몰래 거짓말해가지고 우주선 바깥에 뭐 고장났다. 나가서 고쳐라. 이렇게 거짓말해놓고 나가보니까 멀쩡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선 멀쩡한데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엄청난 방사능이 피폭되고 있다. 너 상황 지금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소모품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바디를 제작해가지고 복제해서 또 살리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17번째 미키가 복제돼서 이때쯤에 얘네 우주선이 새로운 행성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7번째 미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일에 관련된 메인 스토리가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미키 17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정 재밌어요, 소재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스티븐이랑 같이 비행기 타는 사업을 했던 친구가 스티븐 연우 이제 티모라는 친구가 나오고. 네. 얘는 이제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우주선을 타는데 조종사로 지원을 해서 이제 같이 타게 되는 그쵸. 설정이고 그 안에서 그 우주선 안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게 이 나샤. 그리고 그 우주선의 사령관 대빵 실패한 그 정치인이죠. 약간 그러니까 멍청한 독재자. 예, 그게 이제 마크 러팔로 마샬. 그리고 부인이 그 와이프 토니 콜렛. 네. 예, 일파 마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요 출연진은 요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토리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테니까 설정이 이렇다. 제가 어제 본 현재 누적 관객 수가 138만 명. 지금 150만 명까지 갔다고 해요. 뭐 흥행은 뭐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워낙 이 사람들의 기대치로 오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 거 좀 오랜만이었어요. 평일에.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개봉하는 날 첫 조조로 봤거든요. 완전 처음에. 사람 진짜 많던데. 그게 보니까 주말이었어요? 아니요, 평일. 평일에? 이게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개봉을 했어요. 금요일에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이 영화를 빨리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가면은 뭐 있더만 포스터나 뭐 이런 거 주더만. 굿즈 같은 거? 네,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그게 떨어지면 이제 안 주니까 다 손에 이게 한 바구니씩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몰랐어. 전 그런 거 안 모아가지고. 저도 굿즈는 딱히 이제 뭐 없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이 좀 있었다. 조조인데도 사람 진짜 많았어요. 네. 관람객들 평점은 현재 8.3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높네. 네티즌 평점이 7.4. 그러니까 실관람객이 8.3일인 거고. 네. 네티즌은 실관람 안 했어도 하는 거라.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관람이 따로 있을 리가 없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얘네 뭘 보고 평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실관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상태고 순항할 걸로 예상되고 더 관객은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쟁작도 딱히 없고. 네. 홍보도 좀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네. 근데 평론가들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평론가들의 평을 잠깐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호평을 한 데도 있고 혹평까지는 아니고 조금 비판한 데도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 유사하지만 신선함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베니티 페어지에서는 흥미로운 설정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산만하고 초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평을 한 매체에서는 일단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 너무 좋았다 높이 평가했고 봉준호 감독의 독특한 스타일을 영화가 잘 담아냈는데 SF적 설정과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흥미롭게 탐구한다 이렇게 호평한 이제 언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봉준호 감독 특유의 스타일은 잘 살린 것 같지만 이야기 자체가 조금 산만하다 이런 부분 재미 면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평론가 반응은 거의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렇죠. 이동진 평론가 반응이 이렇게 좋은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별 4개. 별 4개. 박평식 평론가 별 3개. 반. 3개 반. 아, 3개 반이에요? 그렇구나. 반. 3개 반이구나. 네, 3개 반. 정확하게 또 이걸 얘기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아, 완전 뭐 와 이건 아니지만 네. 재밌다. 어. 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어. 재미없었다고 해도 돼요. 아니, 재미없었으면 재미없진 않죠. 이건 재미없을 영화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재미없는 영화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할 포인트를 몇 가지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은 이 포인트가 하나로 거의 뭉쳐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거의 하나로 뭘까요? 포괄돼요. 그게 저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에 있어서 신선함이냐 감독의 색깔이냐를 놓고 볼 때 그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독이 자기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작들에 대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KWS1459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것도 언급해드려야지. 5만원이면. 예. 네.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주와 미키 17, 미키 18의 침대에서의 도원결 장면. 또 저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 미키 17하고, 뭐 이제 저희 다 스포일러 있으니까요. 이제 미키 17이 아까 제가 왜 미키 17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키 18도 나와요. 원래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키 17과 미키 18, 그러니까 도플갱어죠. 요 둘과 여자친구 나시아, 그러니까 쓰리썸의 뭐 노골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장면이 잠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만 듣고 그래? 하고 또 15세요? 이거 15세. 영화를 봤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은 15세. 없으시겠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하시던 말씀 이어가시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신선함이 않았나. 약하다? 네. 신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되게 신선한 부분도 있었지만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계속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뭔가 식상해.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식상한 거. 사실은 저는 마크 러팔로하고 토니 콜렛이 연기한 이제 마크 러팔로가 이제 사령관. 독재자 사령관인데 마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샬 부부야. 독재자 부부인데 이 캐릭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 이거 좀 예전에 만든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 정치 상황과 비슷한 걸 이 정도면 예언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이 부분이 너무 예측이 되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좀 다르게 바꿨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오히려 되게 신선하다 이 영화는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그게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독재자 캐릭이 뻔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의 주된 그 줄기가 이 캐릭터 독재자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이제 별로 그냥 뭐랄까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얘네가 독재자 캐릭터인과 별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미키한테 행하는
상황에서 그 리액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된 줄기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는 그렇게 서스펜스나 이렇게 막 쫄깃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할 수 있죠. 맞아요. 이야기 자체는 되게 뻔해요. 이야기 흐름 자체는. 근데 저는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신선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담배가 전담. 예.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신선해서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되게 오히려 신선했다. 그러니까 누나는 그걸 신선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신선하게 느껴졌다. 아니 같은 이야기를 해도 좀 다르게 하니까. 저는 사실 그 미키를 중심으로 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 복제나 윤리에 대한 문제나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오히려 너무 좋았는데 그 외의 부분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더 좀 그 긴장도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근데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 특히 초반에 거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더욱더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 복제는 아직 금단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신성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영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용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영화에서 좀 약간 극단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미키에서도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특히 이게 약간 봉준호 감독 특유의 그런 어떤 풍자나 막 블랙 코미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만 그 장면들이 웃기지만 사실은 되게 섬뜩한 장면들인데 얘가 미키가 죽고 복제대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아주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한테는 그냥 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인간이 복제되고 이러지 않고 막 복제돼서 나오는데 밑에 받침대 안 받쳐가지고 막 쓰레기처럼 막 뒹굴기도 하고 기억 주입하는 장치 연결돼 있는데 자기네끼리 게임하다가 막 가다 발 걸려가지고 줄 다 선 빠지고 막 이래요. 그 정도로 약간 생명을 좀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블랙 코미디로 되게 우습게 담기지만 그게 엄청나게 사실 무서운 장면들이잖아요. 섬뜩한 장면들이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윤리 그리고 복제에 관한 어떤 그 되었을 때 벌어진 상황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오히려 덜 신선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은 영화에서 이제 다뤄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신선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다른 영화에서 다 보여. 근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신선했기 때문에 저는 신선하다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막 아무렇지 않게 표현이 되고. 그래 친구가 막 구해줘도 되는데 너무 내일 보자. 너 어차피 내일 태어나니까. 너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거잖아. 그리고 죽게 내버려도 가잖아요. 그리고 복제되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얘는 어차피 그냥 물건 취급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받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땅에 뒹굴고 그냥 연구원 한 명 그 나중에 통역기 개발한 애만 약간 그쵸. 보살펴주고 그리고 가장 그걸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지점이 뭐냐면 나레이션. 이 미키가 초반에 계속 그걸 자기 이야기를 나레이션으로 그쵸. 계속 풀어내는데 무슨 느낌이냐 얘 약간 찐따구나. 그리고 약간 자포자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근데 무겁지 않게 약간 코미디적으로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선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았는데 또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수적인 캐릭터들은 너무 예측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뭐랄까 너무 인물들이 단편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이니까 당연히 너무 예상이 되고 너무 예상이 되는 대사를 치거나 너무 다음 상황이 나오니까 그런 게 조금 별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그 캐릭터가 쳤을 때 상대방의 반응들이 이제 신선하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캐릭터고, 걔가 했을 때 미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나샤, 뭐 이런 애들의 반응. 그리고 여기 또 한 명 더 있잖아. 뭐지? 여자애. 카이. 뭐 이런 애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얘는 예측되는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들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가가 신선했다는 의미로 신선하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졸았어요. 역시
나 솔직하게 평가해도 돼요. 별로였다고. 나 진짜 영화 보다가 잘 안 자는데. 어디서 들렸어요? 아니 비교적 어디서 초반이에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어디서 잤어? 초반에 너무 재밌다. 왜냐면 그 설정도 모르는 설정이고 신선하고 막 재밌는데 막 보다가 이제 어쨌든 그게 익숙해져요. 아 미키가 죽고 복제되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내가 익숙해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서사가 갑자기 느려져. 조금 느려져. 그래서 갑자기 졸았다가 저는 어땠냐면은 초반이 재밌었어요. 많이는 안 잤어요. 알았어요. 저는 초반에 재밌었거든요. 이제 복제되고 이 설정도 너무 재밌고 거기서 이제 얘가 되게 약간 블랙 코미디적으로 애가 재밌게 자주 섞인 막 푸념하면서 얘기 쭉 가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멀티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8이 나와서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나? 뭐가? 멀티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냥 그거예요. 17이 죽어야 돼. 이제 어디 그 조난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와서 살려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내일 죽으니까 또 태어나니까, 또 태어나니까. 야, 잘 가라. 너 죽어 그냥. 나 지금 못 내려가. 내일 보자 이러고 가요. 얘도 죽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주에 크리퍼라는 우주 생명체가 살아요. 그 행성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죠. 원래 살던 우주 생명체가 있는데 걔네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미키도 이제 죽었다. 아 그냥 나 안 아프게 한 번에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놀랍게도 걔네가 안 죽여요. 얘를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요. 그쵸. 미키를. 그래서 산 거야. 미키를 치리.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우주선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얘가 죽은 줄 알고 18이 이미 복제가 돼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17과 18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죠. 딱 만나게 되죠. 침대에서. 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재밌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쵸. 그때부터는 더 재밌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좀 재미없었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평가를 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이 영화의 어떤 진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멀티플이 돼서. 그때부터 재밌었다고? 재밌었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도 재밌었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쫙 이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멀티플이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그 예전에 그런 게 많아. 도플갱어 이런 영화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는 하나를 죽이게 된다. 근데 얘네는 뭐 그런 어떤 도플갱어의 전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괴담 이런 게 아니라 둘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영화 설정에서. 법적으로. 네. 왜냐면은 이 멀티플이 됐을 때 이거에 폐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살인 사건을 벌이고 예를 들면 17이 살인 사건을 벌였는데 18이 알리바이 증명을 위해서 다른 곳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멀티플이 만약에 됐을 때는 둘 다 죽이고 기억도 영구 삭제한다. 그러니까 완전 소멸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네가 죽어라 서로 이러면서 처음에는 서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합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뭐 짝수는 네가 담당하고 호수는 네가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뭐 봉준호 감독 영화가 늘 그렇지만 메시지는 상당히 명확하고 그 던지는 메시지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디선가 봤던 것 뭔가 아는 맛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의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지 별로라는 얘기는 너 잤다면서요. 잠깐 졸았어요. 왜 거기가 졸렸을까? 왜 졸렸을까?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앞부분인데 조금 그러니까 전개 기승전결할 때 기승할 때 잠깐 잤어.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전개될 때 좀 잔 것 같아요. 누나 뭐가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 저요? 저는 그 부분이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거. 봉준호 감독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던질 때는 되게 상당히 사실 강력하잖아요. 뭐 은은하게 한 적 별로 없어요. 강력하게 던지는데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와 어떤 그 윤리에 대한 문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 복제에 대해서 그렇지 뭐 복제가 돼서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봉준호 감독이 영화로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진짜 갑자기 0.1초도 안 돼서 그 어떤 주제나 고민의 한복판으로 싹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첫 장면 되게 블랙 코미디를 웃기게 풀었지만 너무너무 섬뜩한 장면인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누구나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약간 힘.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봉준호 감독만의 힘. 이런 건 언제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안 좋은 건? 아까 안 좋은 건 그런 게 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기생충은 식상하지 않았잖아. 맞죠? 기생충은 그런 이야기니까. 근데 기생충은 우리가 아직 그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였고,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미키 17은 설국열차도 많이 생각나고, 저는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게 많아. 요소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누나와 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국열차나 기생충처럼 뭐 계급사를 비판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보면은 뭐 여기 독재자 이야기도 있고, 원주민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출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 카이의 대사에 따라서 그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그리고 인간 윤리, 뭐 복제 문제, 뭐 미래사회에 대한 비판,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런 거 다 담고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그냥 사랑 영화. 사랑 영화? 그리고 이 미키라는 인물의 성장 영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줄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느낌. 근데 기생충이나 설국열차는 그게 메인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라서 그게 굉장히 이제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가 있죠. 물론 설국열차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노골적이잖아요. 딱 그런 것들에 대해.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미키 17은 미키 반스라는 인물의 성장 영화, 트라우마 극복하는 영화, 자아를 찾는 영화, 거기에 이제 나샤와의 사랑 이야기. 저는 그냥 이 두 개가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선하게 이 멀티플 혹은 복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게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는 뭐. 전혀. 아, 네. 진짜? 되게 설국열차랑 비슷한데? 저는 설국열차랑 완전 다른, 설국열차도 너무 노골적이잖아. 근데. 계급사에 대한 비판이 너무 그냥 시작부터 꼬리카에서 앞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그 괴랑 또 여기 독재자랑 붙어먹는 사이 서로 공존하는 뭐 이런 노골적인 거라면 이 영화는 저는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말고 캐릭터 같은 요소가 캐릭터라던가 설정 이런 요소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거기 설국열차에도 물론 그건 그렇지. 근데 그거는 설국열차는 그게 메인이고 그걸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만든 거고 저는 여기서 제가 짚은 포인트는 그냥 이 따뜻한 이야기, 휴먼 드라마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담으려고 했네. 이건 좀 빼지. 약간 이런 생각. 너무 여러 개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잘 버무러져서 신선했다고 이제 말씀. 보통 이런 영화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요.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SF적인 요소,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외계 생명체와의 뭔가 조우, 아니면 여기 이제 사령관하고의 어떤 갈등, 그쵸. 계급사회에 대한 갈등.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장치 정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샤와 그리고 나샤를 통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나샤. 그리고 옆에 이제 인물들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키 18이 있죠. 왜냐면 미키 17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본다. 미키 18을 통해서 미키 17이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인물이 이제 친구 티모는 겉에서 얘를 지켜줄 척하지만 사실은 그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를 버릴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찐따라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붙어 먹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비되면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미키 17, 18 이렇게 막 자막도 바뀌다가 미키 반스로 딱 그쵸. 되잖아요. 에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완벽한 이제 미키 반스라는 인물에 대한 휴먼 드라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나샤도 보면은 초반부에 보면은 나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노는 애? 나샤? 응. 노는 애라고? 그러니까 노는 애보다 약간 이게 나샤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인물이라고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죠. 아니 근데 봐봐. 되게 경찰, 군인 여러 가지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잖아. 중요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직업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노는 애만으로 딱 그러니까 줄 수 없죠. 미키를 이제 옆에서 하는 거 보면 막 둘이서 체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미키 18 왔는데 셋이 같이 놀고 그러니까 약간 얘에 대한 사랑이 우리도 의심하게 되잖아, 관객들로 하고. 그렇게 헌신. 그런 면에서. 근데 나중에 밝혀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사실 이 우주선 안에서
얘만큼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쵸. 사실상 미키도 얘 때문에 이 우주선에서 버틴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쵸. 나샤가 없었다면 나는 뭐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게 1차로 얘를 이제 버텨주게 하는 힘. 나샤. 그리고 이제 18을 만나서 나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둘이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얘는 찐따고 얘는 되게 강하고 어찌 보면 얘가 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대로 딱 갖고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얘가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알죠.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가족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본인은 자기 때문이라고 계속 자책을 하는데 그걸 이제 미키 18이 너 때문 아니다라고 이제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되게 이제 감동적인 부분.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위로잖아요, 사실. 17하고 18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진짜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무슨 일 겪었는데 내 옆에서 누나 그런 거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하나도 도움 안 되지. 그러니까 고마워하게 하지만 누나 나도 다 겪어봤어. 나도 그 심정. 난 진짜 힘들 땐 고맙다고 안 해. 그러니까 나도 그 심정 알아. 난 진짜 힘들면 닥쳐. 그러니까 나도 그 심정 알아. 누나 나도 그 심정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진짜 내가 옆에서 나랑 복제된 똑같은 인간이자 기억도 공유하고 있고 그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 그치, 내가 하면 다르지. 사람이 얘를 위로해 주는 거랑은 또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란 그럼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너무 근데 그게 좋았고. 사실 그렇다? 갑자기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그래야 된다? 뭐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약간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렇게 떨어져서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가 대단한 점이 되게 뭐냐면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요. 누나 그거 극과적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나 자신 학대하지 마. 너 자신을 사랑해. 돼요? 난 안 돼. 아니 나도 안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되더라. 아니 무슨 잘못이 나 때문에 벌어졌어. 다 주변에서 네 잘못 아니야. 난 내 잘못 같아 그냥. 근데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 그치. 스스로에게 좀 이게 되더라요. 뭐 훈련이 되면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미키 17은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개찐따에다가 옆에 친구라고는 쓰레기 같은 티모 같은 애가 있고. 그쵸. 그나마 나샤 만나서 버티고 있고. 사실 얘도 생각해보면 얘가 찐따라서 다행인 거지. 얘가 찐따가 아니었으면은 맨날 그 죽고 얘네 막 실험체 그거 하는데 얘가 다른 사람 다 죽여도 할 말 없는 정도로 잔인하게 그럼요. 학대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키라는 인물이 아니었으면은 못 견뎠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있었겠지. 근데 누나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정말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물론 시각적으로는 복제된 인간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미키 17 입장에서는 정말 내 자신이 나한테 하는 위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마지막에 극복하는 꿈속의 장면까지도 되면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야기. 네. 그리고 중간에 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 17이랑 18이랑. 근데 17이 그런 얘기해요. 너 어차피 다시 태어났는데 18이 17한테 저 죽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7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죽을 때는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날 다시 태어나면 이제 그게 그쵸. 나인 것 같았다. 그쵸. 근데 지금은 내가 죽으면 너일 너가 있잖아.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닌 것 같다. 얘 너라는 애가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좀 저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죠. 난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 한 인간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아이덴티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퍼스널리티라고 아무튼 그 인간의 어떤 그 고유한 그 한 사람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럼 하나여야 돼. 맞잖아. 둘은 안 되는 거야. 셋 당연히 안 되고. 그럼 하나인 것에서 모든 아이덴티티와 정체성 뭐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존엄성도 하나여야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또 여기서 물론 그거에 사람마다 생각이 아무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왜냐면 봐봐 미키가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건데 17하고 18이 나왔을 때 이미 서로
다르지. 너랑 내가 됐잖아. 둘이니까. 그치. 근데 사실 앞에서 설정해도 좀 조금씩 달라진다고 좀 깔아놓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지금 콩두목님이 성격도 다른데 맞아요.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생각 못했어요. 둘이 싸울 때 그래 둘 중에 한 명 죽고 안 걸리고 또 태어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키 17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네? 라고 이제 저도 뒤통수 한 게 맞게 그쵸. 되는. 그리고 어찌 보면 나도 이렇게 미키 17이 자기 입으로 뱉기 전까지 여기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처럼 미키 17은 그냥 다시 태어나면 되지라고 가볍게 좀 생각한 거에 한 대 맞는 느낌이 그쵸. 들어서 좀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미키가 원래 봐봐 사채업자한테 쫓길 때 그 톱으로 막 전기톱으로 다른 애 절단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사실 공포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계속 죽어. 물론 다시 살아나지만 죽을 때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얘는 죽을 그 대사가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어떤 느낌이야? 잠깐만요. 나로로 감사합니다. 꿀방이 용절씨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네. 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대사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죽을 때 어떤 기분이야? 라고 다 묻는단 말이야. 되게 가볍게 물어보죠, 다들. 근데 처음에는 관객들도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지라고 하다가 이게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좀 그 질문이 되게 잔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잔인하지. 얼마나 무섭겠어, 사실 죽기 근데 전에.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안 느껴요. 영화 처음에 물어볼 맞아. 때는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지라고 하는데 맞아.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안 아프겠어?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그게 계속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근데 유일하게 안 물어보는 인물이 나샤예요. 나샤는 알거든. 그치. 그렇게 해도 되게 그게 잔인한 질문이라는 걸. 그래서 약간 이건 찐사랑. 그러니까 이미 나샤 말고 다른 사람은 미키를 사랑으로 안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나샤만이 유일하게 얘를 이제 대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다 이게 모든 게 나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나서 든 생각은 사실 17, 18하고 막 셋이 같이 이제 놀고 뭐 이런 장면도 네네네. 어찌 보면 나샤 입장에서는 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면 17하고 18이 있어. 근데 내가 그동안 봤던 미키는 약간 17에 가깝잖아요. 그쵸? 18은 좀 세 보이고. 그래서 말하잖아. 카이가 나와가지고 17은 너 가져. 18 내가 가질 테니까. 근데 나샤는 아니? 둘 다 내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얘는 그냥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세고 캐릭터가 세고 소유욕이 강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서 든 생각은 그냥 얘는 미키라는 애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17이건 18이건 얘한테 다 미키로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인물. 그래서 실제로 크리퍼라는 존재도 여기다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크리퍼가 사람들이 다 먹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미키가 살아나오니까 그럼 그냥 살려준 거잖아. 편견 없이 말하는 인물도 나샤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미키가 살아나왔을 때 네가 익스펜더블이니까 너 쓰레기로 복제되니까 너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서 안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살려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쵸. 그냥 괴물이니까 얘는. 근데 유일하게 거기서 얘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또 나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샤는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이제 믿는 거죠. 편견 없이. 미키 17이건 18이건 미키니까. 둘 다 사랑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소유욕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너무 사랑한다. 진정한 얘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대하는 유일한 인물이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꾼이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그러니까 얘 당군 되게 사랑꾼이네. 결론은 뭐냐? 미키라는 인물은 네. 이 나샤라는 사람을 만나서 버티고 그리고 미키 17, 18을 만나서 미키 반스가 되는 성장 영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머지 뭐 독재자, 복제인간, 크리퍼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야기로 좀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들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 그러면은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들이라면 더욱더 그 독재자나 이런 캐릭터들이 다른 거였었으면 좋았겠다. 나는 그렇게까지. 난 그렇다. 오케이. 이건 뭐 다른 문제니까. 네네네. 아무튼 지금 그리고 미키는 무슨 일을 하길래 17번이나 죽나요? 초반에 스토리 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어차피 저희 다 얘기했으니까 그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요.
이게 소모품으로 쓰이는 인간인데, 왜냐면 미키가 이게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우주선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기 위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모용으로 쓰이는 인간이어서 온갖 위험한 일, 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일, 이런 거를 얘가 몸으로 그냥 다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선이 지금 4년에 걸쳐? 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새로운 행성에 도착을 했어요. 개척하려고. 근데 그 행성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공기 중에. 그럼 일단 미키를 내보내요. 네. 왜냐면 얘는 죽어도 내일 살아나니까. 그쵸. 그래서 미키한테 다가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들어오라 그래요. 왜냐면 한껏이라고. 근데 거기 안에 막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껏 들이쉬고 들어와서 얘 몸에 있는 걸 막 실험을 해요. 얘는 그쵸. 죽고. 피를 토하면서 죽고. 그래서 백신 개발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몇 번 안 죽다가 이 우주선이 개척선이 우주에 거기 행성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엄청 죽어요. 거기서 몰아주고 왜냐하면 그거 개발하려고. 그쵸. 그래서 17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이야. 다 새로운 그러니까 실험체. 근데 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미키가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 우주선에 탄 동료들이고 연구원들이야. 그렇게 막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최하급. 그러니까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에 펼쳐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익스펜더블이야. 물론 밖에 나가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이런 일을 할 거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경시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얘도 문제야. 미키. 너무 소극적이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나도 아파 뭐 이렇게 안 하잖아. 뭐 죽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근데 저는 이게 무뎌지면 나도 확신을 못 하겠어. 그 상황에 놓여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뎌지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맨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냥 농담으로 막 장난친 애가 있어. 근데 그냥 막 하더니 얘가 잘 받아줘.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얘가 야 내가 만만해보여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닐까요? 무뎌져 얘도 그냥 나는 가볍게 얘도 웃고 하니까 장난치는 건데 사실 얘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표현을 안 하면 계속 더 하게 되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농담이랑 사람이 죽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다른 문제인데 여기는 복제인간이라고 하면 누나도 지금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이 우주선에 있고 뭐 이런 환경에 다른 사람도 다 얘를 그렇게 대하는 환경에 놓이면 나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 그런 게, 과연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그 감독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일하게 얘를 해주는 그 과학자 있잖아요. 여자 과학자. 안경 쓰고 좀 귀엽게 생긴. 네. 그 사람이 저는 그래서 그 통역기를 개발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유일하게 미키를 그래도 좀 가요하고 그쵸. 보살펴주는 인물인데 마침 크리퍼와의 통역기도 얘가 개발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지점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크리퍼에 대한 크리퍼한테 이제 통역할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를 왜 살려줬냐. 근데 크리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죽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의 완전 편견이죠. 그럼요. 외계인은 괴물은 외계인 항상 죽이니까. 인간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걔네 입장에서는 왜 죽여? 왜? 굳이?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걸 왜 죽여? 살리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도 모르게 우리랑 얼굴이 다르고 생명체가 그쵸. 외모가 다르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되게 연출이 좋았던 게 초반에 보면 첫 시작 장면이 그거예요. 미키 17이 떨어져 있고 친구가 와서 네. 해서 내일 너 어차피 죽으니까 나 위험해서 갈게. 내일 보자 하고 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이야기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이 장면으로 오면서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랑 중간에 봤을 때 느낌은 달라요. 다르죠. 처음에 오프닝으로 나왔을 때는 되게 재밌는 설정이다 라고 봤다가 이제 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얘가 얼마나 죽고 살고 가요계 막 인간 존엄성도 다 이제 받아내면서 그게 보고 나서 이게 나올 때 느낌이 달라. 저는 이 배치도 되게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뒤통수 약간 때리는. 그것만 봤으니까 재밌게 보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크리퍼도 그죠. 처음엔 좀 무섭게 보이지. 징그럽고. 우리도 얘는 사람을 잡아먹는 인물이라 봤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되게 귀엽게 그쵸. 보이게 되는. 모나리자님이 크리퍼를 귀엽게 만드는 마법. 마지막에 너무 귀엽지. 애기 크리퍼 이런 애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디테일이 좋다. 봉준호는 참 디테일이 맞아요. 저는 완전 흠뻑 빠져서 그리고 그동안의 영화는 다르게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보면 찝찝하게 끝나요. 그리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쵸. 기생충, 사신의 마더, 추억, 마더. 다 그래, 다. 설국열차. 네. 모든 영화가 그랬어.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해피엔딩.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맞아요. 다 행복하게. 저는 그것과 비춰보면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어떤 그 성장 드라마, 사랑 이야기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엔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찝찝하게 가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울리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왜 사실 어떻게 보면 마더도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랑은 좀 다르죠. 그건 좀 뭐라고 할까? 집착. 광기. 그건 광기지. 광기. 집착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키가 계속해서 복제되는 장면을 볼 때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 고유의 도구화된 거지. 존엄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계 부속품이 되는 거, 부속품의 하나처럼 막 소모되고 그냥 그렇게 쓰이다 죽는 거, 이거에 대한 공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막 이제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소재는 인간 복제가 됐는데 똑같아. 그런 공포가 있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봐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일 때 맞잖아요? 하나일 때 그 가치나 존엄성이 하나라는 것 퍼스널리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진짜 저는 나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물로도 이걸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넘어갔나? 아니요, 괜찮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냥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접 우유를 짜거나 직접 도살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고기용 소는 그냥 소, 닭은 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젖소도 다 하나하나 저는 좀 고유의 아이덴티티.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는. 젖소 패턴도 하나하나 다 달라서 다 똑같은 젖소 전박이가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얘는 마운틴이고 얘는 리버고 다 다르거든. 그러면은 사실 이거 참 문제가 되게 커진다.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동물들도 사실 다 그런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알죠? 강아지들도 한 배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생겨도 성격이 다른 거. 그렇죠? 네. 그렇다. 네, 현재도 인간 복사되는 과학이 가능하지만 실행을 안 시킨 게 인간 존엄 때문.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이미 가능한 단계를 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 영역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요? 인간 복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일랜드처럼 완전히 똑같이 하나의 인간을 복제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한 기관만 복제하는 거.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전에 콩팥 그런 식으로. 난 근데 그 영역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복제라기보다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뭔가를 복제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시행착오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신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신장이 언젠가는 고장이 날 거야. 그래서 이 신장을 미리 예를 들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만들어놔. 그래서 내가 그걸 나중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복제 인간은 모르겠고 장기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장기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연장선상의 일이거든요. 거기까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한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어떤 선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유전병이든 뭐든 병에 걸려서 어느 과정으로 죽게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사실 좀 일정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이 얘기에 되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찍 가족을 잃거나 이러면은 저렇게 말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지금 장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에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봉제까지 안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나중에 가다가 무슨 기간까지 더 필요해질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 동물복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물복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래 맞아. 그게 내 젖소 얘기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뭐 안 된다 하면은 끝이 없고, 저는 그냥 그거 복제할 기술이면 유전병 고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복제나 이런 문제는 그냥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거 같아요. 불로장생.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죽고 싶지 않아 하고. 그쵸. 거기까지 가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저는 지금까지 너무 먼 미래 이야기 같아서. 생명 경시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키 같은 복제 기술이 있다면 한다 안 한다? 저를요? 전 복사 안 하죠. 왜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병 걸려가지고 뭐 그런 수 있잖아요. 아니 복제 안 해요. 그래도. 그냥 죽을 거예요? 근데 생명 경시가 없다는 전제가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봐봐. 영화 보셨죠?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복제 할 것 같죠?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이 영화에서 뭐라 그랬어? 미키 17이 뭐라 그랬어? 복제해도 내가 아닌 것 같다니까? 걔는 다른 거야. 내 입장에서는 봐봐. 내가 지금 죽고 누가 복제된대. 내가 얘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난 죽었는데 뭔 소리야. 아니 그리고 봐봐. 아일랜드에서도 스칼렛 요한슨이 얘는 얘야. 그치. 내가 왜 쟤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 그러니까 난 나야. 그러니까 이 복제는 날 위한 게 아니야.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제된 얘를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 자신이 복제되는 건 내가 아니야. 그쵸. 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브스턴스와 같은 느낌이네. 약간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되게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영화죠. 그거 방식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쵸. 저는 엄청 이런 걸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저한테 좀 신선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것 치고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PD가 이제 평점 내리라고. 몇 점이세요? 저는 처음에 했던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결론을 내리자면 영화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아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안 괜찮은 영화라는 게 아니라 아쉬워요. 그래서 왜냐면 기대치가 워낙 높은 영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이 정말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는 엄청난 일이고 그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가 매우 괜찮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8점입니다. 소신껏. 뭐야? 8점. 높아. 사실은 7점 하려다가 왜 이렇게 7점 높아?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8점? 왜냐면 왜 생각해요? 아니 괜찮은 과감하게 영화야. 가세요. 왜냐면 8점? 글레이더 2 10점. 에일리언 로모루스 9.5. 야, 1년 로물로스 9.5지. 8점. 글레이더 2 10점은 진짜 글래디에이터 2 10점. 근데 존중합니다. 네. 8점? 근데 꽤나 높은, 말씀하신 거 봐서는 저는 한 7점, 6점 이렇게. 솔직히 7점으로. 한 7점 주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딱 7점 느낌이야. 좋은데 아쉽다. 딱 7점이잖아. 아니, 일단 잤잖아. 아니, 잔 영화에 8점 줘? 누나, 진실되게 가요.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이름값에 지지 마세요. 아니, 거짓말을 해. 솔직하게 괜찮아. 아니, 누나. 근데 별로라고. 야, 7점 주기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별로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요? 저는, 실제로 아쉽다라고 하는 평이 많아. 저는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존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눈치 보지 않으셔도, 그리고 7점이 높아. 7점이 낮아. 않죠. 제가 지금 높아. 7점 준 영화가 말이죠. 1승. 영화 1승 7점 주셨어요. 베테랑2도 6.5점을 줬습니다. 8점 갑니다. 8점. 8점, 네, 8점. 8점. 괜찮다, 8점. 졸았지만 8점! 저희 졸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근데 피곤했었나 보다. 약간 그렇기도 했어요. 저녁 스케줄을 다 마치고. 그래. 그럼 그럴 수 있어. 영화 보는 시간 너무 중요해. 나도 예전에 미녀 삼총사 보고 졸았어요. 영화관에서. 근데 사실 미녀 삼총사 보고 졸기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아. 근데 내가 그날 밤을 새가지고.
그거 되게 오락 영화잖아. 완전. 좋을 수 없는데 졸았다니까? 네. 근데 그 영화 재미없지 않거든. 네,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이에요. 옛날에 제 남자친구가 어릴 때 맘마미아 영화 처음 영화 아만다 사이프리드 맞나? 뭐 그런 영화 여자예요? 아무튼 나 외국 배우를 야 잘 아만다 사이프리드 맞냐? 아니 나는 외국 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어. 아만다 사이프리드. 톰 행크스 뭐 이 정도 맞는 거 아니면 같은데? 탐 크루즈 뭐 이런 거 알지. 아무튼 그 맘마미아 엄청 신나거든요. 뮤지컬 영화니까. 근데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잤잖아. 누구 잤죠? 아니 내 남자친구 풀로 자길래 와 얘는 진짜 왜냐면 사람들이 박수 치고 노래하는 면서문 영화인데 신나지. 근데 물어보니까 전날 밤샜대. 그래. 그렇게 된다. 거기 노래방에서 자. 저도 노래방에서 엄청 자거든요. 피곤하면. 네.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아 9점. 네 1.5 왜 뺐죠?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어쨌든 서스펜스나 긴장감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10점까지는 아니지 않나. 딱 9점이면. 그러니까 거봐 재미가 살짝 빠지는 거잖아. 아니 근데 누나는 그 재미에 되게 방점을 찍었고 저는 그것과 다른 아니야. 재미. 방점을 찍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되게 누나는 계속 계급사회 뭐 이런 비판적인 풍자적인 요소를 전 본 거고 저는 그래요. 영화를 볼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크면 저는 그냥 거기 힘을 실어줍니다. 저는 오히려 단점도 없고 장점도 없는 영화는 내리 꽂아요 그냥. 저는 차라리 단점이 좀 있어도 장점이 큰 저를 뒤통수를 때리면 장점이 크면 저는 그건 저한테 되게 좋은 영화. 장점만 있으면 최고.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이네. 그런가요? 주관적이죠. 제가 주관적으로. 왜냐면 저는 이게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둘이 말한 부분이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말한 것처럼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느냐거든요. 이 얘기는 거의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봉준호 감독 영화 치고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저는 설국열차 옥자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요? 설국열차 옥자보다 이 영화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봉준호 감독 영화가 해외 자본을 들인 영화랑 국내에서 찍은 영화랑 사실 관객들도 평차점이 있어요. 보통 국내 자본이 들어간 영화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죠. 둘이 남매냐? 예를 들면 설국열차나 옥자는 기대보단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도 실제로 설국열차는 좀 많이 아쉬웠고 봉준호 감독 영화 치고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설국열차는 훨씬 전에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지. 봐봐. 아니 언제 만드느냐가 왜 중요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살인의 추억은 뭐야? 그 사람이 더 나이도 어리고 더 경험이 없을 때 처음 그런 영화를 만든 거랑 이런 영화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영화를 만든 거 완전 다르지. 뭐가 비슷해? 저는 설국열차랑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나는 여기서 나랑 다르다니까? 누나는 그냥 계급사회, 비판, 이런, 그냥 여기 뭐, 이 독재자, 이런 거에 지금 꽂힌 거고, 저는 그런 건 그냥 중요하지 않다. 장치, 사랑과 성장 영화, 여기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누나랑 저랑은 나는 설국열차랑 이 영화는 전혀 결이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고 누나는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다른 거예요. 누나는 거기에 초점을 잡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그런 영화가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았다. 그 두 영화보다 훨씬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누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누나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설국열차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계급. 사랑꾼이라고. 근데 왜냐면은, 이 자막이 17, 18 뜨뜻거리다가 나중에 미키 반스로 딱 나와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메시지지. 그리고 마지막에 꿈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거기에 이제, 본 거죠. 드라마 이 큰 줄기에서는. 둘이 남매냐고 최지훈님이. 남매면은 이 정도로 안 끝나죠. 지금 서로 축복 날아. 머리끄댕이 한번 잡았죠. 서로 같이 방송을 안 하지 않을까 남매면? 남매도 보통 하죠. 그러지 않아? 안 하죠. 따로 하죠. 나는 형제만 있어서 모르겠네. 남매는 딱 그거 있어요. 누가 남매예요? 남매예요. 오빠랑 전데 이게 달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들은 어릴 때부터 친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남매들은 맞아. 어릴 때는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일정 나이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까워져요. 그럼. 네. 크면 다 비슷해요. 저는 시집 가면서부터 되게 친했어요. 그래. 약간 오빠가 아빠 역할을 일정 정도를 해. 결혼할 때, 시집 갈 때. 결혼 후에. 그렇게 되더라고. 맞아.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친해져요. 따개비님 감사합니다. 아유. 슈퍼챗 감사합니다. 영화평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참 좋아요. 응?
할 얘기가 많잖아. 할 얘기가 많지. 예를 들면 냉정하게 우리가 뭐 브로큰이나 보고타, 뭐 아마존 한명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우리가 영화가 연기가 어땠다. 뭐 이게 별로다 저게 별로다는 사실 너무 1차원적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누나도 아까 뭐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나서 계속 본 사람들끼리 뭐 누가 맞네 틀린 애가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영화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살면서 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인간 복지 윤리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겠냐고요. 근데 영화 보고 나서 보면서도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가치가 있죠. 맞아요. 아. 저는 그래서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만듦새는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호불호 있을 수 있어도 이 영화의 어떤 만듦새나 완성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너무 뭐 망작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망작? 그 정도는 아닌데. 대노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세요. 내 취향에 맞으면 개꿀잼 최고. 좀 안 맞으면 그냥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완성도는 좋아요. 근데 취향이 좀 탈 수 있지. 그렇죠. 그냥 조금 봉준호 감독의 이전작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서사에서는 조금 산만한 감이 있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산만한 감은 있다.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믿기 쉽지. 근데 아무튼 누나도 8점이고 나도 9점이면 그럼요. 충분히 재밌는 영화고 아마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생각들 하시고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월간 반내봤어 3호로는 좀 영화 초이스가 괜찮았다. 오랜만에. 그래. 그동안 영화들이 좀 그랬어. 네, 근데 저 혼자 한 거 괜찮 서브스턴스 너무 좋았어요. 그거 좋았죠. 이거 좋았어요.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씨. 영화관이 없어 이제. 아니 나왔어 이제 IPTV에. 나왔다고요? 올라왔어요. 너 우리 영화관 아직도 개봉하던데? 그래요? 오늘 밤에도 10시에 있고 막 그래요. 나왔어. IPTV. 나왔어? 네. 누나 이거 4월에는 뭐예요? 4월에도 이제 승부? 승부? 그거 4월이에요? 3월 말인데. 한번 보죠. 볼까요? 네. 잠깐 볼까요? 시간 뭐 좀 그럴까요? 지나긴 했지만 승부는 3월 26일이네. 좀 그러네. 네. 우리가 지금 4월 10일에 해야 되니까 4월 초에 4월 10일. 4월 10일 4월 초 4월 초 네. 4월 초 볼게요. 오. 4월 개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왜 다시 개봉하죠? 재개봉 요즘 많이 해요. 재개봉이에요. 재개봉이겠지. 뭐가 많다. 영화가 한국 영화 하나 있네. 이상한 거. 그때 가서 정할까요? 그럴까요? 근데 뭐 되게 막 하정우 영화 또 있네. 그렇네요. 로비? 불안하다. 큰 건 없네. 뭔가, 그죠? 예. 그때 가서 정하시죠. 그렇죠. 없으면 승부해도 되고. 네. 아니 뭐 화제되는 거 하면 되니까. 아니면 외국 영화 또 그때 되면 뭐 개봉할 수. 아니면 뭐 OTT에서 뭐 새로운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OTT에서 최근에 본 거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끝내기 OTT에서 전에 한번 뭐요? 추천작들. 영화? 네. 아니면 드라마? 뭐든. 요즘 뭐 봤지나?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찌질의 역사. 찌질의 역사? 네. 찌질의 역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웨이브요. 나 웨이브 없는데. 그 김풍 작가 형이 네. 이제 대본 써가지고 이번 드라마 영화예요? 나왔거든요. 드라마 8부까지 이제 4부까지밖에 안 났어요. 홍보 좀 해줘야 돼. 이거 다 모르더라고. 우리 그래요? 풍이 형이 이거 작가 데뷔하신 거래요. 이거 고생을 많이 했어. 이게 학폭 논란도 있고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찍었어. 잠깐만, 그럼 여기 그 송하윤 씨가 나오나요? 나오긴 나와요. 뺄 수 없어. 그냥 주요 인물이라서. 아하. 처음부터 나오진 않아요. 찌질의 역사. 네, 그러니까 되게 찌질한 애들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90년대 누나 세대. 누나 대학생 때 이야기 딱 약간 응답하라 느낌 나고. 그때 그러면 대학교가 배경이에요? 대학교 캠퍼스에 캠퍼스? 이제 사랑에 서툰 애들이 찌질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뭐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이제 파스타 먹으려고 샀는데 얘가 돈을 모르고 뭐 잊어먹고 안 갖고 온 거야. 할인 쿠폰을. 돈이 없잖아.
근데 여자가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먹은 거 내가 계산할게. 그래서 4,000원을 줘요. 콜라 자기가 콜라 먹은 거. 왜 서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좀 찌질한 애들. 아 진짜 찌질의 역사네. 말 그대로. 진짜 찌질한 그때 정말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웃기지만 생각하면 나도 우리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잖아. 우리 모를 때는. 진짜 찌질했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찌질했던 거요? 네. 많죠. 저도 영화 보러 갔는데 돈 잊어버려가지고 뭐 먹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오고 배 안 고프다고 여자친구한테 빨리 가자고 그러고 집에 가자. 아니 갑자기 그 얘기 하자마자 뭐가 떠올라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뭐 사실 그냥 홍보예요. 네, 우리 풍경 또 개봉했으니까 네. 화제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웨이브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4화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간 반내버섯 3월호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4월 영화는 또 그 4월 근처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기한 돼가지고 정해가지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날 따신데 달리기 저 계속 하고 있어요, 러닝. 와. 계속 하고 있는데 부지런하시다. 겨울이어서 실내에서 트레이드밀로 그냥 하는데 제가 러닝을 계속 해보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아니 되게 좋아. 달리기하면 무조건 살 빠지고 되게 좋은데 몸이 아직 10km를 달릴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km만 하세요. 3에서 5를 달리면 딱 3km에서 5km 달리면 딱 좋아요. 그래. 그거 넘어가면은 한 2, 3일 아프더라고. 근데 3, 5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쭉 한번 달려보고 만들어지면은 이제 올 가을쯤에 뭐 10km를 한번 다시 나가던가 하려고 해요. 부지런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